같이 풀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풀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 4번. 4번의 포인트가 뭐죠? 일단은 조례. 조례는 그래 강조해도 자꾸 그래. 그러니까 자꾸 강의 시간에 막 따라하라 그러고 강조해도 시험 보면 그 강조한 게 이렇게 안 떠올라. 큰일 났네. 조례하면 뭐만? 특광만. 특광. 따라해요. 특광조례. 특광조례. 그래요. 우리가 강의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했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특광조례. 특광조례. 그러니까 4번은 시장 군수가 아니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그죠?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광조례. 맞는 것들은 1번은 알다시피 가로구역을 단위로 할 때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가 있다. 2번은 아는 거니까요. 다르게 할 수도 있다. 3번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서 지정해라. 그렇죠? 예. 5번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맞죠? 그죠? 전용 주거가 또 있죠. 하나는 일반 주거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더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원칙상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죠. 정북 방향부터 원칙이. 답은 4번입니다. 2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5번. 잘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 아니죠. 뭡니까? 정남. 얘는 뭐죠? 네가 띄워라. 그러니까 북쪽 사람 네가 남쪽부터 띄워라. 남쪽 사람은 북쪽부터 띄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북이 아니고 정남. 정남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맞는 거 1번 일반 주거. 여기가 뭡니까? 전용 주거도 맞아 아시겠죠? 전용 주거도 맞고 일반 주거도 맞아요. 9m 이하는 정북. 요거 정북 요것도 그죠? 요것도 정남 틀립니다. 아시겠죠? 정북 방향. 그러니까 옳은 지문도 보는 이유가 옳은 지문도 어떤 부분이 틀리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그죠? 이것도 정북 동그라미 마시고요. 1.5m 이상 띄워라. 그리고 2번은 가운데 핵심 단어 뭡니까?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다 좋아. 근데 뭐뭐 안 됩니까?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만큼은 제외. 그러니까 틀린 것은 중심상업지역 틀린 겁니다. 이것이.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은 제외. 이게 만약에 뭐 근린상업지역에서 맞아요. 이것이. 중심상업지역 틀린 겁니다. 1조 등의 공동주택은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만약에 얘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네. 그렇죠?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중심상업지역은 제외. 일반 상업지역은 제외,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적용한다 그럼 틀리겠죠. 4번 건축물, 기숙사 제외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시 경선까지 거리 몇 배? 2배 이하죠. EH 이하. 하지만 근린상업 준주거지역은 뭐라고요? 4배 이하. 맞죠. 2번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틀립니다. 아니할 수 있다.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 대지 면적은 그랬죠. 얼마죠? 자 여기 봐요. 이것은 이제 다 배운 종합적 문제입니다. 이제 종합적 문제인데 먼저 딱 보시면 자 먼저 이렇게 있죠. 사거리가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는 대지예요. 나 이거 그린다고 진짜 어려웠어요. 나 잘 못 그리는데 그린다고 시간 많이 갔어. 여기 얼마요? 도로가 2m. 저거. 요거는 3m. 요거 2m죠? 여기 공원이에요. 3m예요. 아, 3m. 그러고는 잘 보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직각 방향이고, 직각 그린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 그랬겠지. 설마. 시끄러워요. 자, 여기 봐요. 위에가, 여기가 21m. 이게 뭐죠? 11 요거잖아요. 자, 먼저 보자고요. 봐봐요. 먼저 여기는 2m죠, 그죠? 자, 최소 확보 몇 m입니까? 4m죠, 그죠? 그러면 이쪽은 대지니까 각각 1 하죠? 얘는 이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죠? 여기 뭐죠? 요게 1m. 근데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20m를 해야 되겠죠? 자, 얘는 3m죠, 그죠? 공원이죠? 얘가 다 가야죠, 그죠? 얘도 결국에는 얼마 얘도? 여기에도 1m죠, 1m야. 1. 요거 얼마죠? 10m죠, 그죠? 요거만 탁 가죠. 답 200을 딱 쓰는 순간. 그래, 10개를 다 낼게. 자, 도로 이만큼 얼마, 이거. 결국 얘는 아니죠. 얘는 반대적으로, 결국은 얘도 이렇게 간 거니까. 잘 봐요. 얘도 결국은 중심선에서 요래 요래 간 거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죠? 여기잖아, 결국은요. 그러므로 이 도로 얼마, 이만큼 얼마요? 4m. 얘는 이만큼 얼마요? 4m. 양쪽 도로가 뭐요? 4. 그러면 얼마 후퇴? 얼마 후퇴? 2m 후퇴. 기억납니까? 양쪽 도로가 6m, 7m 더 있으면은 3m 후퇴 해서 빼기 4.5. 그죠? 이건 4m예요. 양쪽에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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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5m, 4m, 5m, 5m, 내지는 뭐 6m, 7m 있든지 간에 6과 7로만 안 돼 있으면 무조건 2m 후퇴. 그죠? 2m 후퇴. 요렇게 2m 후퇴. 요거 2m 후퇴죠, 그죠? 후퇴. 요거는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얼마,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얼마죠? 정답은 2죠, 2. 그렇죠? 2. 만약에 여기가 뭐 6이다, 7이다, 6, 7 되어 있으면 빼기, 후퇴가 3m니까 빼기 4.5.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 그러니까 얼마죠, 얘는? 200에서 빼기 2 하니까 얼마요? 198. 답 198 적읍니다. 3번. 3번. 자, 4번.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고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4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20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이거 진작했으면은 지난번에 모의고사, 그죠? 마실 건데 이거 똑같은 문제 나왔죠, 그죠? 숫자는 다르지만 봐놓고서 몰라요, 그죠? 이문 나왔다니까. 300으로. 근데 내가 낸 게 아니고 방문 낸 건데 보니까 거의 50%가 기출 문제야. 똑같이 냈어. 저래 넣으면 안 됩니다, 원래. 기출 문제를 낼 때는 좀 바꿔내니까 숫자를 바꿔내는 해야 되지, 그죠? 기출 문제는 똑같아, 보니까. 반이 똑같아, 반이. 저래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를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3층을 내가 몇 층으로? 4층으로. 이렇게 낸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니까 유형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 1층, 그려줘요. 뭐, 시간, 지하 1층. 뭐. 이게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는 입장에 그리는 거예요. 입장이니까. 요거잖아요.
지하 1, 2, 3, 4. 요거죠, 그죠? 예. 이럴 때 대지 면적이 얼마요? 대지 면적은 200이다. 일단 대지 면적은 200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 2%다. 자, 저를 봐. 이게 원래 원칙 알려주고 내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 이게 원칙입니다. 자, 용적률 얼마죠? 얼마요? 200이죠? 그러면은 200%는 대지면적분의 대지 얼마요? 200이죠? 분의 x 곱하기 100.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래는 원칙입니다. x는 하나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니까 용적률 구할 시에는 일단은 지하층 면적은 빼는 거니까 여기 나온 x 값이 아마 요거 1, 2, 3초 요거 다 더한 값이 x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하나, 두 개 빼버리면 x는 2, 2는 4. 얼마요? x는 얼마요? 400이잖아요. 그렇죠? 400 나누니까 x는 비례해서 400이니까 1, 2, 3, 4를 전부 더한 게 400이잖아요.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니까. 근데 용적률 계산 시에는 지하층 면적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더한 게 400이니까 바닥 면적은 전부 다 100이지. 100 나누기 4층이 4. 그죠? 4. 그러니까 1층도 100, 2층도 100, 3층도 100, 4층도 100 합하니까 400. 하지만 바닥 면적은 100. 정답 100. 이게 기출 문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다 100이에요. 300이니까. 똑같아. 쉽게 하는 방법. 이거는 국토법상 배운 거잖아요. 원리만 알면. 자, 뭐죠? 대지면적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제곱미터의 몇 프로입니까? 뭐죠? 얼마요? 2배죠? 400. 이게 뭐예요? 연면적. 요거. 그러니까 공식 없어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층이니까 한 개층 100씩. 그죠? 100. 답은 1번입니다. 5번. 면적 등 산정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4번. 경사진 형태의 다락 높이가 1.7m인 경우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아니죠. 산입하지 않는다. 왜?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다락이라면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락이냐 경사졌느냐 보란 얘기예요.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까지 산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락은 여기는 이런 건물이 있다. 그죠? 바닥 면적이 100이다. 하필 이 집에 뭐가 있다? 다락의 바닥 면적도 100이다. 이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합계가 100이냐 200이냐. 200이면은 2층 건축을 보기 때문에 세금도 곱하기 2배예요. 그냥 산술평균을 따지면은. 근데 이게 얼마? 높이가 얼마? 이게 얼마? 1.5m 이하까지는 뺀다. 그 말이죠. 뺀다. 그럼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경사진 지붕. 요거죠? 이때는 이거 얼마? 1.8m 이하까지죠. 산정하지 않는다. 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사진 1.7m인 경우는 그죠? 산입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산입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1번에 창고 중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하여 차량 접안시킨다. 이런 접안시킨다는 말이 안 나오면 1m인데 접안시킨다. 지표면부터 1.5m 이하까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2번 전통사찰 4m 이하까지. 그렇죠. 3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밑에 1m 후퇴 한 선이죠. 둘러싸인 면적이고요. 5번 발코니 등등 가장 큰 외벽 L 곱하기 1.5m를 곱한 값을 뺀 자가 빠지면은 뺀 자를 빼면은 틀려요. 아시겠죠? 뺀 1.5m를
곱한 값은 틀립니다. 곱한 값을 뺀.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그랬죠. 용적률. 자, 얼마 나왔어요? 자, 해볼까요? 먼저 대지면적 얼마입니까? 용적률이니까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용적률 공식이 이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대지면적 얼마죠? 일단 1000분 일단 쳐서 여기 할까요? 일단은 1000분의 일단은 용적률 구하는 거니까 지하층 면적 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 1층은 볼 거 없이 빼고. 그죠? 지상 1층 중에서도요, 주차용 용도인 300은 빼고. 그렇죠? 소매인 300만 들어가죠? 소매 용도 300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단은 포함되는 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업무시설이죠? 각 층 600이니까 6, 3, 18 1800이죠? 그러니까 1800과 얼마? 300이니까 얼마입니까? 2100이죠? 이건 떴네요. 2100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연면적에 관한 용어 정의를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그렇죠? 연면적, 즉 용적률 계산시에서 연면적에 빼는 면적 그 네 가지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거 두 개 빼고 하나 얼마요? 210%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7번 문제도 계산 문제인데 일부러 내가 많이 넣는 이유가 이렇게 일단 우리가 계산 문제를 미리 해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계산 문제 싫어. 근데 막상 시험장 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론 문제보다 계산 문제가 더 쉽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풀면 그 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할 필요 없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있는 같은 대지에 두 동 있는 경우 용적률 얼마입니까? 얼마? 몇 번? 얘기해봐요. 몇 번? 틀리면 어때? 또, 몇 번? 4번. 또, 우리 남자분 중에, 저기 우리 젊은 친구가 이거 봐요. 얼마야? 얼마 나왔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얼마 나왔어요? 괜찮아? 400? 예. 지금 확률이 400, 한 사람은 두 분 계시고요. 480이 한 분 계십니다. 딴 데 가니까요. 처음 200이래. 200 맞긴 맞아. 동이 하나일 때. 두 개 얼마야? 곱하기 0잖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려워. 분명히 200 했지, 200 했지, 분명히. 웃는 거 보니까 200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문제 푸는 거예요. 구하니까 200 딱 씻거든. 근데 문제 뭡니까? 두 동 400, 세 동 600. 요거 알아라는 얘기예요. 왜? 저를 보세요. 이걸 내용을 내가 만들었지만 이런 문제는요, 과거에 다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좀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동. 이거 오히려 틀린 자가 너무 많아. 왜? 설마 두 동을 몰았던 거야. 읽으면서도 그냥 건성건성 읽은 거야, 그냥. 두 동.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죠. 그죠? 근데, 자, 일단 지하층 빼야 되겠죠. 빼고. 1층 전부 주차장 빼야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죠? 2, 3, 4, 5, 6. 몇 개? 5개죠. 각 층 바닥이 200이죠. 그럼 얼마죠? 500분의 얼마입니까? 500분의 1000인 1000. 그죠? 요거. 500분의 1000.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지우고. 그래서 5, 20 해놓고 200인데, 두 동이니까 곱하기 2 해서 400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계산문 쭉 나오죠.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조정되는 최대 용적률이 250%로 하고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그랬죠. 이것도 나중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내가 숫자를 다 바꿨어요. 똑같이 안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 내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최대 용적률 구한 다음에 현재 올라간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아유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죠? 죽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건물과 관계없이 최대 용적률 얼마냐. 자, 먼저 줄 보세요. 이런 계산 공식에 집어넣지 말라 그랬죠. 자, 대지 면적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1000제곱미터의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요? 요거잖아요. 얼마 최대는? 2500이죠, 그죠? 예. 예. 1000제곱미터 2배 반, 2.5배니까. 그러니까 요래 푸는 거예요. 이래 안 푸는 거예요, 이제. 이래 푸는 거예요, 쉽게. 현재, 최대 2,500까지인데 현재 올라간 거는 얼마냐 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층은 빼야 되겠죠. 그죠?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빼고 지상층 중에 주차장 빼고 남는 거는 점포 500, 사무실 800 얼마입니까? 합해서 1,300이죠. 현재 1,300 올라갔죠. 그죠? 1,300 올라갔으니까 얼마요? 1,200을 추가적으로 증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얼마죠 답? 4번 1200. 맞췄어요? 네, 맞으면 돼. 풀었어요? 찍었어요? 어쨌든 맞추면 돼요. 누구는 3번을 알려줘도 끝까지 4번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안 틀리고 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본게임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리허설 과정이니까요. 9번은 다음 그림과 같은 대지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을 현재 건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이때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 얼마이냐. 이때 건폐율은 50%고 용적률은 200%이다. 그런데 먼저 대지 면적만 알면 들어보세요. 대지 면적만 알면 그죠? 이런 식으로 용적률은 몇 프로죠? 200%니까 대지 면적에 200%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연면적만 구하는 거니까. 연면적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예. 분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분자만.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2죠. 그럼 대지 면적 얼마일까요? 600이죠? 틀렸어. 6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서 얘기해. 빼서 얘기해봐요. 얼마? 왜? 빼기 2니까. 얘랑 똑같잖아. 얘랑. 어디서 있어? 아까 지웠나? 얘랑 똑같잖아. 얘랑. 도로가 하나는 6이고 4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이미 두 태죠. 그죠? 그러니까 600 빼기 얼마죠? 2니까 598이죠. 맞잖아요. 그럼 598에 200% 두 배죠. 얼마요? 1200에서 빼기 3 되겠죠. 그죠? 598 곱하기 2니까 몇 번이요? 1196 1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긴 그러지 말고 그림만 아주 유별나게 돼 있지. 아시겠죠? 예. 598에 200%니까 598에 2배 곱하기 2 하면 된다. 만약에 용적률이 300이면은 곱하기 3. 용적률이 250이면은 곱하기 2.5. 똑같은 말이야. 용적률 따라 값만 다를 뿐이다. 자, 이어서 봅니다. 10번.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1번.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또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그 층수는 가중, 평균, 중수가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다. 이게 원래는 가장 높은 층수라 해도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가장 많은 층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 용어 정의죠.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성을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적 면적이다. 3번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용적 확령 시에 산입하지 않는다. 4번 지하층도 산입하지 않는다. 5번 층이 높이가 그죠? 잘 구분되지 않으면 층이 구분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본다. 11번 이건 그냥 거둬주는 문제인데요.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용적률이 240%, 건폐율이 40%일 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층수는 그랬죠. 이것이요. 가로 안에가 없으면 이거는 답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건폐율을 좁히면 층수는 한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뭡니까? 같은 대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용적률 240% 최대, 건폐율 40% 최대로 한다는 전제에 푸는 겁니다. 그럼 몇 층입니까? 4, 6에 24, 6층. 만약에 가로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은 답 없다니까요. 이거 문제가 모순된 문제입니다. 왜? 건폐율을 40이 아니고 30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0% 그죠? 40%일지라도 건폐율 40% 해가지고 40% 다승이 아니라 더 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단서 조항들이 들어가야 문제가 성립된다. 6층이 되겠습니다. 240 나누기 6이죠. 그죠? 4, 6에 24. 12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반자 높이가 1.5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자, 1.5m 다락은 맞아요. 틀린 게 그게 아니죠. 뭐죠? 뭐요? 틀린 게 뭐예요? 틀린 거. 1번이 틀렸다면서요. 그럼 틀린 게 뭐냐고. 그렇지. 반자 높이가 아니고 뭡니까? 층고. 거기서 이하가 또 왜 나와요 또? 85m 인 요는 85m 이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맞았네 또. 아시겠죠? 반자 높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층고. 제가 오전에 강의할 때 그림으로 그랬잖아요. 층고. 그 다음에 2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 용적률 계산 시 제외한다. 4번 공동주택 지상층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등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다. 다 했던 것들이죠. 자, 13번 특별건축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토법상 용도지역에 지정이 있는 걸로 본다. 틀렸죠, 그죠? 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만큼은 제외한다. 용 3위는 제외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이고 지정. 아시겠죠?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남는 거 쉬운 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넘기세요. 14번 건축협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옳은 건 몇 번? 옳은 것 5번이죠.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지만 그죠? 폐지 시에는 과반수 동의다. 답 5번입니다. 그러면 옳은 거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렸다. 그럼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옳게 한번 보겠습니다. 맞춰줘야 되겠죠? 1번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고
전원. 전원 동의. 뭐, 전원 합의. 그죠? 전원 합의나 전원 동의나, 그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전원. 자,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당연히 정할 수가 없다? 아니죠. 1인인 경우에도 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경우에도 있다. 3번 협정 체결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 받습니까? 허가 아니고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고요. 4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 이거 맞습니다. 과반이 속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아니고 인가. 똑같죠? 인가를 신청할 수다지, 이것도 신청해야 한다 아닙니다.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내가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말고 내가 나름대로 한번 좀 바꿔가지고 내본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럼 하나만 더 하고. 15번 결합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몇 번? 5번. 왜? 30년. 그래서 이건 지상권하고 거의 같은 연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결합건축협정서의 다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 30년이죠. 30년. 틀렸죠. 30년으로 한다. 1번 상업지역에서 대지 간의 재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치 아니하고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 그랬죠. 2번 허가권자는 도시 군계획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폐지할 때는 그때 밑에 나오죠.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4번 허가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밑에 거 한번 여기잖아요. 만약에 여기 문제 나온다면 방금 요거 30, 20 요거 될 것이고 또 하나 1번이지 1번 최단 거리가 100m 요거를 무슨 뭐 50m 미터를 바꿀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두 번째 있죠. 용적률인데 아니면 무슨 건폐율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용적률인데 건폐율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2번이나 뭐 3번 같은 경우는 좀 더 한번 3번은 그때 폐지할 때도 전원동인데 이것도 과반수 동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틀릴 만한 것들을 우리 하면서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